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25년 4월 운세. 내일이 이제 4월이죠.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운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념 정리 좀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일간이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개수 일간, 양권 일간이라고 그러죠.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수요일 날 나머지 음권 일간, 갑목, 정화, 임수, 갑점, 기토, 그 다음에 신금, 임수 일간, 네. 이렇게 수요일 날 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4월이 을사년 경진월이죠. 그래서 을사년 경진월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일간별 운세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리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대로 2025년 4월 운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을사년 25년, 그 다음에 경진월이죠. 일단 요거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내 일간이 좋다 나쁘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현상적 개념만 챙겨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관점은 어떤 십성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자연 기운의 현상적 개념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게 뭐냐면, 먼저 이제 을사년 경진월이니까, 일단 지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지지, 운세 자체는 이제 천간과 지지가 물론 한 몸이지만 해석할 때는, 운세를 풀어갈 때는 따로 구분해서 풀이해내는 게 좀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천간 따로 지지 따로는 원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운세할 때는 이런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를 보면 먼저 여기 을사 4년이죠. 4년이 진월을 만났죠. 자, 먼저 여기서 얘기할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운세를 할 때 어떻게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냐면, 월운이라고 그래서 그 월에 일종의, 예를 들어서 요 경진월이니까 경진월과 갑목일간이면 갑목일간을 놓고 이 두 개만 놓고 운세풀이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운세입니다. 운세풀이법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월 일간별 운세할 때, 제가 이제 시작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되게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갑목일간 운세하면, 이렇게 갑목일간이 경진월을 만났다는 자체만 가지고 되게 이제 운세를 얘기하는 거로 되게 유튜브를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세하면서부터 이제 연월을 놓고서 동시에 이제 얘기하니까 서서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월을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월운이죠. 월운은 연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사년이라는 통 안에 월운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인, 기묘, 경진월, 신사, 이모, 개미, 이렇게 이 연운 통 안에, 이게 을사년 통 안에 이게 담겨 있는 거지, 경진월에 세상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자, 이 말은 뭐냐면, 을사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월별로 분산해서 진행되거나 월별로 나타나는 사건, 사고적 개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사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순서적으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나거나 아니면 일사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특정한 달에 톡 불거져 나오거나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지, 을사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일들이 경진월에 세상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을사년과 경진월의 관계에서 을사년 통 속에 들어있는 경진월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봐야 된다. 관계. 어떤 관계인지. 자, 천간은 을목이 경금을 만나는 관계이고, 지지는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을사년. 그러니까 연운이 강자죠. 그러니까 이 사화가 펼쳐나가는데, 이 사화가 자기 뜻을 펼쳐나가는데 묘월, 진월, 사월, 5월 이러면서 이 사화의 기운이 변형돼 가는 거거든요. 요걸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사화가 진을 만나면 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망살이라는 천라지망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이제 요거 진사는 지망이라고 그러죠. 지망. 그 다음에 술에는 천라라고 그래서 천라지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망은 땅지자 그물망자에서 땅의 그물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가 진을 만나거나 진이 사를 만나는 주도권적 개념이 뒤바뀌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가 진을 만나는 것과 진이 사를 만나는 것은 완벽하게 달라요. 자, 요거부터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을사년 사화가 경진월 진토를 만난 거거든요. 이것도 천라지망이고 지망살이고요. 또 진토가 사를 만나는 것도 천라지망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거꾸로 바뀌어 있는데도 똑같이 지망살로 표현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달라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이게 중요하니까. 자, 2025년 4월 운세는 요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천간 을경이라는 이 기운이 핵심인 거고, 요걸 해석할 줄 알면 자기 사주에 대입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걸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사가 진을 만났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지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가 진을 만났다면 인묘지자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진에서 사에서 오로 가는 건데 지금 거꾸로 사에서 진을 만난 거잖아요. 거꾸로 갔잖아요. 역행하고 있잖아요. 요 자체가 이걸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단순하게 천라지망살이라는 표현으로서 표현할 게 아니라 이걸 풀어 제껴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이 12신살적 관점에서 이 사화가 진토를 만나면 원래 이게 뭐라고 12신살로 천살이라고 그래요. 천살. 이 천살이라 그러는 건데, 이 천살의 의미가 뭐냐면요. 사화가 진토를 만나서 움직임이 마비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화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사화가 예를 들어서 오화를 만나면 활성화가 되겠죠? 결국은 사화가 오로 변하는 거니까 먼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화가 거꾸로 진토를 만났기 때문에 사화 움직임이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화가 갑자기 얼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하늘의 뜻에 맡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게 바로 천살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바로 또 지망. 꼼짝 못하는 현상. 그게 하늘의 그물, 그러니까 땅의 그물. 그물에, 그러니까 지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땅에 그물이 갇힌다는 거니까 꼼짝 못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 그물에 갇혔다. 이게 바로 천살작용의 개념이다. 천살작용이 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지망살이죠.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화 움직임이 막힌 거죠. 묶인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사화가 묶인 현상.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진이 사를 만났을 때는 어떨 볼까? 그러니까 사가 진을 만났을 때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지망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이 사를 만나는 지망살. 그러면 진이 사를 만났다는 거는 순리대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연스러운 순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진이 사를 만난 거는 자연스럽죠. 그쵸? 진토가 자신을 깨뜨리죠. 진토라는 가두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진토는 봄의 기운을 가두고 겨울과 봄의 기운을 가둬놓고 있는 현상인데 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토를 깨뜨리죠. 그래서 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꽃이 피기 전에 꽃망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꽃망울. 피어있기 전에 꽃망울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이렇게 꽃망울이 뭉쳐 있다가 따뜻한 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꽃망울의 껍질을 깨부수고 꽃이 활짝 피어나죠. 이거죠. 그 껍질이 바로 진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토는 이때 진이 사를 만나면 진토는 부서지고 깨지는 거고요. 사화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 사를 만나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지망살이 되는 거고 12신살로 겁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변화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진이 사를 만나는 것하고 사가 진인을 만나는 거는 같은 지망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요거 개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요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달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달에, 사화가 진토를 만나서 묶이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 사화 작용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진토가 사화를 잠식시키는 것과 같아요. 원래 사화가 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니까 진토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일간과 상관없이 어떤 일간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주 지지에 첫 번째 사화가 있거나 사화, 그 다음에 유금이 있거나 그 다음에 축토, 그 다음에 해수가 있는 사주는 요 글자들이 어떤 현상을 벌어지냐면 이 기운들이, 이러한 기운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변형되고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간에 상관없어요. 요 글자가 있을 때 얘기합니다.
일간과 상관없이 사주에 이 글자가 있을 때 일단 이렇게 변형되거나 꼬이고 엮이고 일이 막히거나 또 건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 더 보태서 얘기한다면 당연히 술토도 있고요. 술토. 그죠? 뭐 추가적으로 얘기한다 물론 오화도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주에 자기 사주에 이 기운이 있으면 일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간과 상관없이. 그러면 연지에 있다 그러면 이 기운이 연지에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연지나 월지. 연지나 월지에 있으면 주로 직장 관련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주로 사업하는 사람 사업 관련 거래처, 제품 이런 형태의 일들의 문제, 더디게 풀리거나 막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지에 있으면 이런 기운이 일지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당연히 일지니까 부부 문제겠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지에서 어떤 일간이든 상관없이 이달에 사화가 막히고, 그러니까 사화를 기묘하게 쓰고 일사년이 들어와서 뭔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잘 돌아가던 사람들은 진월이 되면서 특히 이제 묘월부터 그래요. 3월, 묘월부터 진월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내가 일사년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풀려나는 시점은 이제 5월 넘어가면서, 5월, 그러니까 4월 넘어서 5월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달까지는, 경진월까지는 뭔가 을사년이 잘 풀려나가던 사람은 이달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힘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년 내내 막히는 건 아니니까 두려워할 거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천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천간. 제가 오늘 이제 양권일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양권일간 이제 병, 모, 경, 개. 왜냐면 이제 이거부터 한 이유가 뭐냐면, 을사년, 경진월이 이 두 기운이 다 양권의 기운이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딱 보자마자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계수일간은 이달에 좋겠다, 안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봐도 돼요. 단순하게 봐도 돼요. 이거는 걸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정인이니까 좋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왜냐?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면, 양권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봐야 되나? 음권, 양권에 대한 개념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주천간,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연현상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음간, 양간 개념이 아니고 크게 두로 이분할 수 있어요. 키우고 기르고 성장시키는 구간과
거두고 저장하는 구간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기르고 키우는 구간, 거두고 저장하는 구간, 엄연하게 나뉘어요. 요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우주자연은 이 현상, 특히 이 지구의 이 현상 자연은 이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천간이라는 십천간은 명확하게 이거를 설명해 놓은 글자예요. 그래서 병화라는 태양은, 이 병화라는 태양은 기르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양육하는 환경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고, 임수는 거두고 저장하는 환경에서, 이 아래 거두고 저장하는 환경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거라고 이미 십천간에 명확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바다니 호수니 하는 거고, 왜? 거두고 저장하니까. 모든 물질은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거두고 저장하는 거예요. 호수로 가잖아요. 그래서 임수인 거고, 병화는 뭐예요? 태양이죠. 모든 생명체를 기르고 키우죠.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요 자체가 사주 보는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데, 다들 이걸 뭐라고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전부 십성으로 바꿔서 봐버리죠. 식신이니 정인이니 평관이니 이렇게 봐버리니까 사주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하고 명료한 자연의 법칙을 왜곡된 형태로 자꾸 끼워 맞추듯이 사주를 보니까 사주가 안 맞더라는 거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자, 양권이 아까 얘기했듯이 양권이라는 건 기르고 키우는 구간의 대장이 병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르고 키우는 병화가, 이 병화가 함께 공생하는 기운들이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계수죠. 그러면, 당연히 이들끼리는 상생하잖아요. 서로 돕고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간목, 정, 기, 신, 임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금이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외토리죠. 임수가 여기에 와 있어요. 임수는 어떤 놈이에요? 애토리가 되는 거예요. 임수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이건 너무나 명확해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임수가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이 기운들은 임수를 도와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런 관점에서 사주를 보게 되면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사주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기를 보겠는데, 그래서 천간에 을목하고 경금이 떠 있으니까 당연히 양권의 일간들,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계수 일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물들을 쓸 수 있는 조건값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수월하죠. 더구나 지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지가 진거사는 지지인 묘진사 오미신. 묘진사 오미신은 진사니까 지지도 양권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을병, 무, 경, 계수 일간들은 이번 달에 자신이 하는 일에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봐도 된다. 그죠? 자, 을경 천간을 보자. 을경합이죠. 을경합. 자, 을경합은 어떤 현상? 자, 을목이 경금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을목 만난 게 아니라 을목이 경금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거꾸로 보면 안 돼요. 경진월이니까 경금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연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을목이 경금을 만난 거예요. 그 을목꽃이 경금 열매를 만난 거죠. 그죠? 근데 진월이니까, 자, 을목꽃이 열매를 만났는데 진월이니까 4월이면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벌써 결실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심리를 갖겠어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4월에는 경진월이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심리? 서둘러서 결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권 일간들은 요거를 좀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음권의 일간들은 이런 일들이 나하고는 무관한 일들이에요. 남의 집에서, 남의 집, 일종의 이제 이거 거두 저장하는, 어찌 보면은 내가 알 바 아닌 일과 같아요. 옆집에서 하는 일이거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사업과 전혀 사업과 상관없는 남들이 하는 일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단지 그냥 팔짱 끼고 불구경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생소한 환경에 가서 그걸 적응하는 기간일 수도 있다. 사주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상관없이 을목, 경금 이 자체는 양권의 일간들을 좀 더 수월하게, 음권의 일간을 좀 더 불편한 형태거나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거나 이럴 수 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서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이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권의 일간들이 좋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양권 일간에 대해 조금 이제 일간별로 조금 간단하게 운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목일간. 자, 을목일간이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을목. 이렇게 되겠죠. 자, 을목일간에게 경진월. 결과만 얘기할게요. 뭐 이렇게 구체 설명이라는 자체가 뭐 설명해도 되는데, 아무튼 간단한, 을목이 진월이라면 굉장히 을목 자체, 을목은 뭐라고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꽃이 진월이면, 가장 어찌 보면 왕성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꽃이 피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을목꽃인데 꽃이 피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뜻을, 사면은 이제, 경진월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사화가 묶여있는 상태고, 진토가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이달에, 일거양득 한다든지, 일석이조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주에 따라서는 또 크게 행운이 따라주는 그런 어떤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을목일간은 이달에 원했던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요. 이달에 금전적인 운, 금전운도 함께 따르니까 그냥 을목일간 이달에 좋은 달이다. 물론 사주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간략하게 제가 이제 일간별로 운세에 대한, 간략한 운세에 대한 얘기,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 병화일간. 자, 병화일간을 보면, 자, 병화일간은 직장인 같은 경우, 취업운이 열린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달에,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병화일간에게는 할 일이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굉장히 왕성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지고요. 매출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제 요즘에 사실 이제 사업자들에게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들에게 많이 힘든 시기죠.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유독이 많은 나라인데, 아무튼,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이제 병화일간은 이달에, 그래도 상승하고 발전하는 시기라고 일단 보면 됩니다. 4월달. 근데 하지만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그리고 이제 친구나 동료 간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친구나 동료 간에 이제 다툼이나 갈등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무토일간. 자, 무토일간은, 무토일간 마찬가지. 대체적으로 괜찮다라고 일단 보는데, 이 경금식신, 이 경금식신이 무토 들판에, 그러니까 내 터전이죠. 내 터전의 결실이니까. 이 경금이 결실이잖아요. 그죠? 다 자라서, 일목이 자라서 결실을 맺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 어쨌든 이달에는 재물운, 금전운이 좋은 달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시기에는 이제 고정수입 외적으로 부가적인 수입도 따른다라고 봅니다. 덤으로 오는 기운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달의 결과를,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면, 어떤 결실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알맹이가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진월이기 때문에 아직 원하는 일들이 매듭지어진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지만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금일간을 보면요. 경금일간은 이 경금일간에게 진이 이제 뭐에 속하는? 양지예요, 양지. 양지 의미는 이제 그 결실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은 아직 뭐 이제 때를 기다리는 상황인 것이고, 결실하고는 거리가 좀 아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으로 나름 바쁘게 지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달의 핵심이, 경금일간 이달의 핵심이 뭐냐면요, 가까운 친구나 동료 아니면 부모, 형제, 자매에게 기대는 일이 생깁니다. 기댄다는 거는 부탁할 일이라고 하죠. 요거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탁할 일 생기기 전에 미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부탁해도 어색하지 않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계수일간 남았죠. 자, 계수일간이죠. 계수일간 4호로는 계수일간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계수일간에게 진월. 원래 묘월이 계수에게는 어떤 시기였나요? 아지랑이가 묘월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기. 봄에 습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진월이 됐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발전했잖아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계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자만심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능력에 대한 자만심, 뭔가 자신감이라고, 자신감은 좋은데 그 자신감이 이제 과해지면 자만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천간에서 이제 경금 정인이라든지 을목, 요거. 그러니까 모든 기운들이 사실 이 계수일간에가 지금 굉장히 너무 좋기 때문에
워낙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자만심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 운적으로는, 기운적으로. 이 을사년 경진월은 계수일간에게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시기인데, 오히려 이제 좋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간에서 이제 경금정인이나 을목식신이 또 더더욱이나 좋은 기운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런 기운들은 또 어떤 거예요? 그동안에 미뤄졌던 계약이라든지, 뭐, 문서운, 이런 부분도 이달에 또 원활하게 다시 한번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매듭지어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계수일간, 이달에. 그동안에 막혀있던 일들도 이달에 많이 어떤 풀어져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전번 달에 못한 일을 이번 달에 해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일간별 운세, 그러니까 을목, 양권일간, 을목, 병화, 무토, 경금, 계수일간 운세, 4월 운세 알아봤습니다. 자, 일간별 운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합니다.